자, 지금부터는 26번에서 30번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작문 문제입니다. 두 문제가 달려있는데 한 문제는 대목을 타는 문제고요. 한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작문이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단락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사실 읽기도 전에 좀 압도되기가 쉬운 지문인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축소한 형태로 이 페이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끝없이 이 작가가, 화자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반복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제 형태를 달리해서 paraphrasing을 이용하여 다른 표현들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지문을 정리를 하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마킹을 해보도록 하죠. 자, 글의 도입부터 한번 같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내용인즉슨 앞쪽에는 이제 시선 변화가 좀 등장을 합니다. 앞에 보시면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의 영향하에 1980년대 초반까지는 이런 믿음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해요. 문장이 좀 긴데 여기까지요. 자, 사람들이 뭐라고 믿는 믿음이 많이 팽배해 있었냐면 people would benefit이래요. 이렇게 하면 이득을 받을 수가 있어. 이로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득을 받느냐? accurately accepting their reality예요. 자기가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봤던 견해가 팽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뒤쪽 내용 세 줄은요, 사실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여러분의 그들의 성격이 뭐 그저 평균치 정도가 되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고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보잘것없이 그냥 겨냥한 상태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현실 상황들은 주변 환경들은 지루하거나 때로는 너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란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주변에서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없을 것만큼 처한 상황이 너무나 괴롭거나 힘들 때 우리가 overwhelming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리고 미래를 떠올려 봐도 그저 우울하고 우중충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현실 상황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거나 내가 만족할 만큼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좋다라고 보았던 견해가 팽배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쪽을 좀 정리해보자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다라고 보았던 견해가 예전에는 많았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냐. 자, 그 뒤로 축적이 되어 온 갑자기 낙관적인 사고 이런 말을 해요. 자, 근데 보시면 자,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압도적인이란 표현이니까 많은 양의 경험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경험적 증거가 있었냐면 자, beneficial effects of optimistic thinking이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는 좀 상반된 개념이죠. 이건 현실을 있는 그대로보다 더 좋게 긍정적으로 부풀려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낙관적인 사고, 낙관적인 생각과 시선이 효과가 있다. 우리 인간들에게 좋다.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사고죠.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게 1980년대 이후로 서서히 축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경험적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고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그 뒤로 이렇게 각광받아온 낙관적인 사고가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통적인 견해가 재등장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어떤 전통적인 견해냐면 the importance of reality acceptance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현실을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이런 입장이 최근 들어서 다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시선의 변화죠.
다시 한번 현실 직시하는 입장들이 재등장을 해서 Research that stresses the beneficial effect of illusory optimism이네요. 자, 보시면 이런 환상적 낙관주의, 왜 환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실제와는 다른 것을 내가 꿈꾸는 거잖아요. 내 현실은 되게 척박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긍정긍정 마인드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환상적인 낙관주의라는 표현을 썼네요. 자, 이런 환상적인 낙관주의에 이로운 효과를 강조하는 많은 연구들이 최근 들어서 매우 무엇해 오고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이 여기 예측 가능한 단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다시 낙관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막 강조하던 시기가 지나고 다시 한번 전통적인 현실 직시의 시각이 도래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낙관적인 사고, 이건 너네 너무 현실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 외면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니? 뭐 비판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But there are further voices warning against the perils of illusory optimism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런데 이런 환상주의에 이번엔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냐면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해요. 이거 그냥 안 좋기만 한 게 아니라 beneficial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 되게 위험해. 너의 현실 감각을 떨어뜨려서 네가 현실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려. 이런 식으로 위험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이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하지만 정도의 역접으로 이해했다면 이거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앞쪽의 내용인 즉슨 전통적인 시각이 다시 부상하면서 이 환상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예전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 그런데 하지만 이거를 경고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상하죠.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벗이 반드시 역접이기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 적절한 단어로 여러분이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해설제로 하지만으로 나와 있고 이게 앞에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맥락을 다시 한번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데라고 읽어주시는 게 더 적절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낙관주의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overly positive illusions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지나치게 긍정적인 환상들은 결국 계속 같은 맥락이죠. will lead to unsafe behavior.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왜 위험이라고 얘기했냐면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dangerous decision making이에요. 위험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로 he adduces findings that adduce는 밑에 별표에 나와 있지만 제시해주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결과물들을 제시해줬냐면 illusions of unique invulnerability라는 표현을 써요. 자,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냐면 unique invulnerability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vulnerable 아시죠? vulnerable 뭐냐면 취약한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이겨내지 못하고 약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in을 붙여놨으니까 이건 취약하지 않은 거예요. 강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취약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나는 내가 약하지 않고 나는 강해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비취약성에 대한 이런 환상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risky behaviors. 나는 약하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맥락이 같습니다. 위험한 행동을 하게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이 사람이 제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이 사람이 또 어떤 예시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To illustrate the maladaptive consequences of over optimistic thinking이에요. 과도하게 긍정적인, 과도하게 낙관적인 어떤 사고의 maladaptive consequences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adaptive, 어떤 상황에 잘 적응해서 문제 만들지 않고, 그죠? 나한테 어떤 큰 피해나 이런 상황 없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앞에 mel이 붙었기 때문에 반대예요. 그래서 비적응적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나의 적응에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비적응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 사람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중에 하나로 뭘 얘기를 하느냐, 뭐 research on the power corrupt phenomenon 이렇게도 얘기를 하네요. 자, power corrupts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권력이 부패하게 되는 현상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은요. corroborates라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별표 달려 있어요. 확증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맞다라는 걸 확진시켜 주는 거죠. 이 바우마이스터의 포지션, 이 사람이 얘기했던 그 입장은 이런 권력 부패 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더 확증을 시켜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권력 부패 현상에 대한 얘기가 또 진행이 되겠죠. 자, in persons with high status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overconfidence,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 크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과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기한테 특별히 더 많은 능력이 있다라고 자신감을 더 심하게 갖는 거. 그래서 우리말로 과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신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에 대해서 misperceptions, 인식을 잘못하게 만드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여기 중간으로 나오는데 devaluing the performance of the less powerful, 자기보다 지위가 낮거나 힘이 낮은 사람들의 수행 업무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devaluing, 과소평가를 해버리거나 나만 되게 잘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viewing the less powerful as objects of manipulation, 또는 자기보다 권력이 적은 사람, 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조종해야 될, 내가 마음대로 지시하고 빠르게 만들어야 될 주체다, 대상이다 라고 여기거나 attributing the agency of others' efforts to their own influence,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한 어떤 결과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their own influence, 내 영향력 때문이야. 내가 저 사람들한테 잘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더래요. 자, 이러한 misperceptions of reality, 그지? 이런 현실을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are conducive. conducive도 밑에 나와 있어요. 조장하는 이란 뜻인데 결국은 매우 위험성 있는 행동들을 조장하게 되는 거죠. On the part of the powerful.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나 이런 나의 위치,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거침없게 행동을 하게 만듦으로 인하여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restricting. 나보다 이거는 종속적인이라는 뜻인데 종속되는 사람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 종속된 사람이면 이제 부하 직원, 나보다 하위 직급의 사람 이런 거겠죠. 자, 이런 사람들을 restricting. 그들의 행동을 막 내 맘대로 제한해요. 혹은 overworking. 일을 너무 많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행동들로 이루어질 수가 있더라. 연결될 수 있더라. 자, 따라서 이런 과신의 위험한 결과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뭘 제시했냐면, 자, 여기 나와요. optimal margin of illusion. 그 환상 안에 그냥 머물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최적의 여유 공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illusion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illusion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머물러라 이겁니다. 적당히 너한테 도움되는 정도의 영역까지만 머무르도록 해라 이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걸 다시 얘기해 주는 게 certain quantity of illusory optimism that is adaptive for psychological functioning이에요. 자, 너의 그런 심리적인 기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adaptive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가 살아가는데 적응을 한다라는 건 이건 잘 기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범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너의 심리적인 기능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상적인 낙관주의의 특정한 범위 안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결국 제가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환상이 너무 지나치면 자꾸 너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 만한 혹은 너로 인해 타인이 위험에 처할 만한 이런 잘못된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환상 안에 머물지 말고 적당히 너한테 도움이 되는 영역까지의 최적의 공간 안에 머물러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a blank positive distortion. 여기 보시면 긍정적인 왜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이 왜곡이란 말도 내가 현실을 잘 못 보는 거죠. 현실을 내 맘대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일종의 옵티미즘의 한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긍정적인 왜곡인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야 되냐? 나한테 도움을 주는 정도 너무 과도하면 안 돼. 이 정도로 우리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과도하지 않은 긍정적인 왜곡은 결국은 나한테 도움이 되긴 하거든. Helps to injure the benefits of illusory optimism without inducing individuals to act too riskily or on false assumptions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지도 않고 잘못된 가정에 입각하지도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미안해요. 제가 잘못 말해서 반대로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게 행동하거나 혹은 잘못된 가정에 입각해서 행동하도록 유도하지 않고도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도 이런 환상적인 낙관주의의 혜택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친구들? 글을 다 읽었어요. 자,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했던 건 뭐겠습니까? 자, 너무 지나치면 낙관주의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peril, 아까 위험성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당한 범위 안에 머물러라.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가장 가까운 표현은 2번에 위치하고 있네요. Watch out for exaggerated optimism. 자, 여기서는 과장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자, 과장된 낙관주의를 조심하세요라는 표현을 썼네요.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막 illusory 이런 표현도 썼고 overconfidence 이런 표현도 썼었잖아요. 이렇게 너무 지나친 낙관주의는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it can be perilous.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것도 나머지 혹시 보기 중에 이해되지 않았거나 혹은 왜 이게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여겼는지 그런 부분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세요. 자, 위로 올라가서 우리 그럼 단어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하기로 외면받았다, 뭐 비판받았다 이런 내용이 아닐까 유추하면서 지나왔는데 자, 일단 우리가 찾던 내가 생각했던 단어가 1, 2번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3, 4, 5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investigated는 우리가 탐구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사고가 다시 재등장을 하면서 낙관적인 사고에 대한 어떤 이런 사람들의 이랬지 인기 뭐 이런 것들은 탐구가 더 되진 않았겠죠. 자, reinforce 하면 강화시키는 건데요. 마찬가지예요. 전통 지각이 재등장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지각이 더 강화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로 가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과도하지 않은 요 정도의 의미를 찾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moderately라고 나와요. 적당하게라는 표현을 쓰네요. 적당하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과도하지 않잖아. 적정한 수준에 머물러라. 괜찮은 것 같아. thoroughly는 뭐겠어요? 자세히, 철저히 이런 뜻이거든요. 철저히 밑에 보시면 철저히 긍정적인 왜곡 이런 말 좀 어색하죠. 그럼 2번이 아니겠군요. 1번을 정답으로 고르실 수 있겠어요. 5번의 elaborately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요거는 elaborate이 정교한, 자세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세히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긍정적인 낙관론 어울리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A 1번이 되겠습니다. 와, 우리 이거 지문 하나 하는데 17분이 걸렸다니 충격이에요. 자, 빠르게 해볼게요. 28번부터. 자, 28번의 소재는 attention이었고요. 집중력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한 거의 반 정도 가량이 비유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중간 부분 이후부터 정말 하고 싶은
집중력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비유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우리가 대응하여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이해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에 가보시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정의되느냐? focusing of consciousness, 의식의 집중이라는 말로 정의가 된대요. 자, 그리고 어떤 표현적인 형태를 좋아한다면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detention in consciousness, 의식의 가둠?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detention이 얘들아, 미국에서 애들 뭐 잘못했을 때 어떤 방에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수업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이제 디텐션이거든. 우리말로 좀 어렵게 표현하면 구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디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둠. 해설지에는 붙듦이라고 나왔던데 그게 왜 붙듦인지 요거 가둬놓기 때문에 의식을 한 곳에다가 이렇게 딱 가둬놓는 거. 어디로 퍼져나가지 않게,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라고 나오네요. 자, 중요한 부분은 우리 같이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경우에는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요건 이미 약간 표현적으로,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니까, 이제 focusing of consciousness, 이런 의식의 집중이라는 이런 전자의 경우에는 we may liken it to the action of the sunglass. 우리가 이거를 비유하는 걸 되게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비유하고 싶어질 텐데, 어디다가 선글라스가 얘들아 우리가 끼는 그 안경은 선글라스잖아. 여기는 이제 가운데 하이픈도 있고 밑에 별표에 나와 있겠지만 우리 돋보기에다가 사용되는 그 유리야. 그래서 볼록 렌즈. 어렸을 때 이 돋보기 가지고 종이 태우기 이런 거 해보지 않았니 얘들아? 그래서 이런 볼록 렌즈를 활용한 행위에 비유하고 싶어질 수 있어. 비유하면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네. 자, 그런데 이 볼록 렌즈란 게 뭐냐면 봐봐. 좀 긴데 우리가 천천히 한번 조각조각 읽어보자고. 자, 태양의 광선이 are concentrated upon an object. 어떤 물체에 집중이 돼, 모이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분사구문으로 연결이 되거든. The result being that the heat is gathered together at a small given point. 자, 그러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 태양 광선이 갖고 있는 열이 작은 점에 서로 모이게 돼. 그치? 우리 이렇게 돋보기가 있으면 태양이 광선이 막 이렇게 오다가 얘를 통해서 얘네가 다 어떻게 돼? 한 점으로 모여서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는 열이 한 지점에 서로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는 이제 열 얘기를 했고 the intensity of the same.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같은 것, 즉 말하면 이 열의 강도가 being raised, 점점 상승을 해. Many degrees until the heat is sufficient to burn a piece of wood or evaporate water. 자, 그러다 보면 열의 강도가 점점 상승하다 보면 그 열이 충분해지는 지점이 도달하는 거지. 뭐 하기에 충분하냐면 어떤 나무를 태우거나 물을 증발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열의 강도가 서서히 상승하게 돼.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근데 앞에 내용을 이제 요거 문법적인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자, 선행사가 또 선글라스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뒷문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기능으로 사용될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the sun's rays are concentrated upon an object through the sunglass였을 거예요. 그쵸? 이 볼록 렌즈를 통해서 태양의 광선이 어떤 물체에 집중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을 테니 전치사와 관계사가 함께 있는 부분을 골라줬어야 됐습니다. 좀 알아보기 쉽게 하이라이터로 써볼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광선이 한 점에 모이지 않았다면, 집중되지 않았다면 똑같은 광선인데도 그리고 똑같은 열인데도 would be scattered, 흩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over a large surface, 그죠? 매우 넓은 범위에 퍼져버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똑같은 광선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열이 가지고 있는 효과라든지 그 위력은 lessened, 매우 줄어들었을 거죠. would be lessened. 요 밑에 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생략이 됐어요.
So it is with the mind.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이 정신과도 동일합니다. So it is니까. 그래서 이 정신과도 똑같이 일맥상통을 하게 됩니다. If it's allowed to scatter. 자, 여기서 이 it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It is 할 때 이 it은 사실 요 앞에 나온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죠. 볼록렌즈에 태양광선이 통과하면서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 이 집중이 얼마나 위력이 세게 되었는지 만들어주는지 요 모든 과정들은 정신세계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뒤에 나오는 it은 뭐였겠어요?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the mind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정신이 scatter, 흩뿌리도록 허용된다면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흩뿌리겠어요? 정신이 정신을 흩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념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대기대명사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스스로를 흩뿌리도록 허용받는다면 이런 거예요. Over the entire field of subject.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주제라든지 어떤 그런 과제에 전 영역에 걸쳐서 정신이 스스로를 분산시키도록 허용받는다면 it will exert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발휘하게 될 건데요. but little power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거의 없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힘을 거의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the results will be weak. 그 결과물도 형편없겠죠. 보잘것없어요. 매우 약할 거예요. But if it passed through the sunglass of attention. 자, 그런데 이런 정신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볼록 렌즈를 통과하게 된다면 and focused first over one part and then over another. 처음에는 한 영역에 집중했다가 다음에는 또 다른 영역으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the matter may be mastered in detail. 그래서 내가 다루고 있는 이 사안들은 매우 자세하게 숙달될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잘 이해하고 숙련될 것이다 라는 얘기겠지? And the result accomplished that will seem little less than linked to those who do not know the secret. 자, 왜 이렇게까지 힘이 세지는지 그 비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little less는 적지 않다, 즉 다름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뭐와 다름없을 정도로 보이는 결과물이 성취될 것인지 볼까요? 자, 보시면 앞에 있는 동사가 seem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형식 동사죠? 이형식 동사 뒤에는 보어가 와야 해요. 여기는 보어 자리였어요. 자, 따라서 보어 자리에는 우리가 명사나 형용사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부사는 올 수가 없고 marvelous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비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경이로울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보이는 결과물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보시면 이 사람은 생략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까도 would be 생략하고 썼다면 이번엔 또 maybe를 생략을 했어. 그래서 the result may be accomplished. 근데 반복되는 구문은 생략하기를 좋아하는 작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내용을 잘 이해해 볼 수 있었죠? 자, 처음에 볼록 렌즈에 대한 비유로 시작을 해서 우리의 정신 집중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라고 하는 볼록 렌즈를 통과한다면 우리의 정신은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앞에서 찾아온 대로 우리가 through which itself marvelous 3번을 답으로 골라줬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선생님 잠깐만 끊었다가 29번, 30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29번과 30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29번의 소재는 맨 앞에 나와 있듯이 subversion이라는 단어가 소재가 되겠고요. 우리말로 하면 전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정의하자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확립된 권위체계 같은 것들을 훼손시키거나 손상시키거나 약화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보통 전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도 이에 대한 정의로 시작을 해요. 자,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시도를 말한대요. 뭘 위한 의도적인 시도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trustworthiness, 신뢰성이라든지 온전성이라든지 구성체계 같은 것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면 여기 어떤 것의 신뢰성, 운전성, 구성체계를 약화시키느냐? 이미 확립이 되어 있는 권위체계라든지 아니면 질서체계와 같은 것들의 이러한 속성들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적 행위를 말한대요. 자, 그러면 이 전복활동은 왜 이루어지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회에 정립된, 확립된 정부를 뒤집으려고 하는, 다시 말해 전복시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복은 이렇게 정부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쿠데타 같은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전복적인 행위는 이보다 더 제한된 이유를 가지기도 해요. 이보다 더 작은 이유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부 차원이 아니라 organization, 어떤 조직체라든지 한 개인의 권위 체계를 손상시키거나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어나기도 한대요. 단어도 좀 봐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거국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개인이나 조직 체계의 붕괴, 이런 거, 와해, 이런 것을 위해서도 전복 활동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 자, 밑에 단어가 modus operandi라고 별표에 주어져 있어요. 어떤 작업 방식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전복 활동의 작업 방식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eroding social bonds, 아까 신뢰성, 온전성, 구성체계 이런 것들을 손상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결속력 같은 것들을 약화시키고 신뢰 같은 거, 신념 이런 것도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trust, 신뢰도 약화시켜야 됩니다. 앞에서 나온 얘기가 재진술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결속력, 신념, 신뢰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게 이 전복의 작업 방식이라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있느냐? 나라나 아니면 그런 집단적인 개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organization 같은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집합적인 내가 속해져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뭐 그룹 이런 것들 혹은 더 크게는 이제 정부와 같은 이런 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결속력, 신념, 신뢰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그 전복 활동을 위한 방식에는 뭐가 있냐면 방법에는 may not always include overt violence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극명한 폭력과 같은 방법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테러라든지 시위처럼 좀 과격한 시위처럼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흔히 사용되는 이 전복 활동의 한 가지 방법, 도구가 무엇이 있냐면 바로 미디어 워크래요. 이 미디어를 활용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팜플릿을 만들거나 어떤 문학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혹은 예술 작품이나 영화를 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미디어 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연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더라. 당연히 어떤 것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요즘 진짜 안 사용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소셜 미디어라든지 웹 2.0이라고 나오는데 웹 2.0라고 나오는데 이 웹 2.0은 그냥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베이스 그런 시스템을 전부 다 웹 2.0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앱을 사용하시는 앱을 활용한 모든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이 다 웹 2.0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웹 2.0이라든지 소셜 미디어의 부상이라고 읽을까요? 이것들이 이제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전복의 전략이죠. 이 택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택략, 전략 이렇게 읽는데 이런 전복적인 전략이 어디까지 닿으려고 하냐면 public outreach예요. 대중들에게 닿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대중들에게 닿기 위한 이런 전복적인 전략을 촉진시켰어요. 이런 것들의 도움으로 이 전복 활동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뒤로 가볼까요? Influencing the loyalties and the trust. 왜냐면 아까 계속해서 뭘 약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사람들의 사회적 결속력, 또 신념, 신뢰 이런 거를 약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빼고 충성심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리고 신뢰를 다시 한번 쓰죠. 자, 이런 신뢰도나 충성심이나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의 충성도나 신뢰도를 이렇게 영향을 줘야 되냐면 individuals, 그냥 일반적인 개인의 사람들이에요. 또 uncommitted bystanders라고 해서 bystander는 옆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일에 매몰되거나 개입되지 않고 옆에 서 있는 방관자라고 보통은 표현을 하는데 그 일에 직접적으로 매우 연루되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uncommitted라고 나와 있는데 학습 그 해설지에는 지지하지 않는이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잠깐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commit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일을 저지르다라는 의미로도 쓰지만 전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on이 붙었기 때문에 전념하지 않는, 어떤 일에 매우 매몰되지 않는, 내가 이 일에 매우 상관관계가 있지 않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일과 그다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 그냥 개인들 혹은 어떤 일에 매우 매몰되지 않은 그냥 방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앞에 나왔던 public하고 되게 유사하게 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충성도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은 이 전복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수단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의 신뢰도나 충성심을 깨트리는 것이 전복 활동이 가능하게 한 수단이 방법이 된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not influencing technical systems래요. 어떤 기술적인 체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뭐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충성도나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에 나온 문장은 human minds are the target. 그러니까 전복 활동에 있어서의 주 타겟은, 주 목적은 인간의 심리이지 마음이지 이런 기술 체계적인 기계적인 부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우리 여기 알맞은 밑줄친 부분의 의미로 적당한 걸 찾아보자면 자, 아까 전복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권위 체계를 약화시키려고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문 중에서는 undermine이라는 표현도 썼고 erode라는 단어도 썼었죠. 자, 이런 것을 약화시키려고 한다면 trust is done by manipulating people's psychology. 사람들의 마음을 잘 조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보통은 이루어지더라라는 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문이고요. 30번인데 자, 이것은 저랑 처음 만났던 첫 시간에 제가 드렸던 얘기랑 일맥상통해서 글이 어렵지 않고 친숙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개념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오히려 더 강조가 되고 사로잡히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지문을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니엘 웨그너라는 사람과 그의 동료들이 제작했던 한 실험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아주 간단한 과업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하얀 곰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해요. 자, 다음 문장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Who spends much time thinking of white bears anyway? 라고 해요. 어쨌든 매일매일 하얀 곰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우리가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 소재를 생각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어차피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데 과연 이걸 정말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 이 실험을 했다고 해요. 자, 참가자들은 방 안에 혼자 앉아서 5분 동안 자, 어쩔 때마다 배를 누르기로 했냐면 They failed to suppress this thought입니다. 이런 하얀 곰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는데 실패했을 때마다 배를 눌러봐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평균적으로 자, 이런 억제 실험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5분에 5번의 종을 눌렀다고 해요. 자, 다시 말하면 거의 1분에 한 번꼴로 배를 눌렀던 거죠. No surprise that our thoughts wander. 우리의 생각이 이 wander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지 않으니까 생각을 끝없이 한다는 건 별로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들이 even to forbidden topics, 하지 말라고 했던 금지된 주제까지 가 닿는 것이 놀라울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when we are alone and bored, 혼자 있고 지루할 땐 할 수 있는 게 생각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금지된 주제까지 미치게 되는 것.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주목해야 할 것은 What happened when the same participants later sat for 5 minutes trying to think of a white beard입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참가자들에게 연이어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번에는 5분간 하얀 곰을 떠올리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자, 억제 실험 후에 생각 실험을 연이어 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5분에 심지어 8번의 배를 눌렀다고 해요. 또 늘어났어요. 자, 이와는 반대로 이번엔 대조군이 등장을 하네요. 자, participants instructed to try to think of a white bear for 5 minutes, but without the initial task of not doing so예요. 이런 생각 억제 실험 없이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떠올리세요라고 했던 그룹의 사람들은 rang the bell fewer than 5 times. 신기하죠? 생각 실험을 그냥 한 경우에는 5분 동안 5분보다도 적게 5분 미만으로 동을 눌렀다고 해요. 자, 이거는 마치 무슨 내용이냐? It was as if the act of trying to suppress a thought 마치 이런 생각을 억제하려고 하는 행위가 오히려 그 생각에 특별한 에너지를 부여해서 이 생각이 나중에 더 튀어나오도록 하는 결과를 얻은 것과 같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실험을 한 후에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thoughts of them returned again and again. 그 생각이 자꾸 이어지더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들의 경험을 평가했을 때 이 참가자들은 처음에 억제 실험을 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feeling preoccupied with them 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생각이 얼마나 자주 돌아오는지 내가 그 생각에 그냥 사로잡힌 것 같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요약문을 채워볼게요. 자, 이 위의 실험에 따르면 어떤 생각을 억제하려고 하는 효과가 오히려 억제하려고 했더니 어때요? 더 생각이 많이 나게 되는 효과를 얻었죠? 그러니까 ironic, 역설적인 결과물을 얻었어요. 제가 한번 촬영을 해서 남겨져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 생각이 지연됐다거나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억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생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역효과가 났던 거죠. 자, 어떤 점에서 그랬냐면 It ended up blank unwanted thoughts later. 나중에 원치 않는 이 생각, 억제하려고 했던 생각들이 더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 결과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죠. 자, 친구들 오랜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많이 고생했고요.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도 참고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제가 수업 내용에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질문도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하게 다시 봅시다. 자, 안녕.